공통에서는 21번인 것 같아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특이한 점은 모든 정수를 이용한 조건을 일단 줬는데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정수는 이산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그래프의 대소 관계가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간에 있는 노란색으로 이 함수를 gx라고 저희가 만약에 표현을 정리를 한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두 함수 사이에 f와 g 사이에 h가 지나가도록 하세요라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닌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특정 정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을 일단 되게 특징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비교를 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2 빼기 8부터 어떤 함수 gx가 4x 제곱 플러스 14x다. 이거 일단 성립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시면 양 끝에 있는 함수 사이로만 지나가도록 일종의 채널 형태로 좁혀놓고 요 사이만 지나가도록 일단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실수가 아니고 정수기 때문에 글쎄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은 양쪽에 있는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요. 지금 여기는 4x제곱 플러스 14x라는 녀석을 생각해 보시면 y는 4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4x가 있고 만약에 2x-8이라는 게 있으셨다면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있으셨다면 이 두 함수의 대소가 유지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뒤집힌 사이에 정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두 개가 같다라고 두고 계산해 보시면 넘겨주시고 4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두 정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든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 사이를 굳이 지나갈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우리가 채널이라는 측면에서 그래프를 보셨을 때는 양쪽은 그리고 가운데는 정수가 아닌 부분은 함수값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으나 두 개가 지금 만난 상황은 마치 우리 그 조임정리 사용하듯이 양쪽 함수값이 같아지는 곳은 이 가운데 있는 함수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바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양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우리가 함수로 놨던 gx라는 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런 결론으로 일단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함수에 대한 조건이 많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fx 같은 경우에 이 식을 ax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문제의 식의 양변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랑 0을 대입을 해보시면 f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가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을 빼주시면 이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미정계수법으로 맞춰봐도 좋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접근법으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부분을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 프라임 x의
dx가 마이너스 20이다라는 결과를 일단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 f'x는 반드시 최고차항이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이차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풀이랑 개수가 안 겹치도록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랑 0보다 마이너스 1이랑 1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적분 구간이 대칭이기 때문에 기함수의 정적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 세제곱에다가 nx의 0부터 1까지 대입하신 값의 2배가 마이너스 20이 되도록 해주시면 여기 1 집어넣고 n이 나오셔야 되니까 n 값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3x 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x 플러스 n으로 두시고 마지막에 이쪽 정적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정적분은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3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1 곱하기 x 플러스 n의 dx로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지금 많이들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세 번째 풀이인데 세 번째 풀이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시험장에 있는 학생들은 저도 뭐 마찬가지로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고 이걸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이다 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간 마이너스 2부터 아니죠. 맞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2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평균 변화율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2랑 0을 연결을 해보시면요. 여기 아마 y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x 플러스 뭔가. 자, 얘는 y 꼴 fx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나는 두 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x좌표가 0이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여기다 x좌표로 마이너스 1이랑 1을 집어넣고 풀어보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x 플러스 12x 마이너스 뭔가 이꼴 제로의 근은 마이너스 2랑 0이었어요. 그리고 이항한 겁니다. 같이 이항을 해보시면 fx 플러스 10x에다가 상수항을 이항한 것의 근으로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식 보시면 지금 어차피 3차 함수 입장에서 세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로 일정하겠죠. 1차 항이 이항된다고 해도 세근의 합은 변화사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근의 합이 같도록 변수를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선 두 근의 합이 0, 여기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근을 알파, 여기에 근을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냐면 자, 여기는 플러스 12x, 여기는 플러스 x, 10x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정식이 밑에 있는 방정식보다 1차 항계수가 이만큼 더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최고차 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1차 항계수가 갖는 대수적 의미는 근을 2개씩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2개씩 곱하셨으면 0이랑 곱하는 2개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2.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의 1차 항계수의 대수적 의미겠죠. 여기서도 근을 2개씩 곱할 텐데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없어지니까 집어치우시고요. 마이너스 1이 근을 2개씩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이죠.
그럼 지금 앞에 있는 1차 항의 개수가 뒤에 있는 1차 항의 개수다. 이만큼 크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파 값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식도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요거로 해볼까요? 자, 0에서 한번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12x 플러스 이렇게 붙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3을 집어넣은 미분계수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도함수를 굳이 구하실 거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으면 f'의 k라는 것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대수적으로 풀어주기보다는 계산을 구조화해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의 항에다가 k를 대입하신 다음에요. 두 개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지금 1차항이 붙어있는 상황이면 여기다가도 상수항 하나를 더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도함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f'3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3 집어넣고요. 3 집어넣고요. 3을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8 곱하기 7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7, 5 곱하기 2분의 7 더해주시면 8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28이 되겠죠. 그래서 28 더하기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시면 15가 되겠죠. 3, 5, 15 마이너스 12x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5에다가 빼기 12 해주시면 31이 정답으로 도출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이용했을 때가 계산 과정 자체는 가장 개수를 맞추거나 하는 거 없이 간단하게 풀리는 풀이가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풀이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21번 풀이였고요. 이거는 문제가 조금 열화된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부를 할 가치가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쭉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풀이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끝까지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1번 풀이었고요.